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수술에서의 마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슴 수술에서 마취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있는 그런 문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조금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마취가 이제 굉장히 수술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 말 자체로만 이렇게 따지면은 안 아프게 수술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분이 수술하는 도중에 불편하게 되면은 수술하는 수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수술자도 환자가 예를 들어 이제 수술 도중에 움직인다든가, 통증이나 뭐 고통 때문에 이제 계속 뭐 힘을 준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수술 자체에 집중을 이제 못하게 되기도 하고, 수술에서 해야 될 거를 건너뛰고 그냥 끝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전성과 안정성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더더군다나 가슴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슴 확대 수술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건드리는 부위는 이제 좁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 전체 체표 면적 중에서 눈꺼풀이 차지하는 거는 자,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1%도 안 되죠. 그만큼 좁은 부위를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쉽게 국소 마취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가슴 같은 경우는 건드리는 영역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다고 할 수 있죠. 면적이 건드리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마취가 또 중요해져요. 기존의 문헌 가운데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그런 문헌은 존 테벳의 오멘테이션 맘모플라스티, 유방 확대 수술에 대한 교과서가 있어요. 마취에 이제 관련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2002년도에 닥터 테벳이 PRS에 논문으로 이제 몇 번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테벳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그 어떤 방식으로 마취를 하는 것보다도 더 수술 후에 환자가 빨리 회복되고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마취를 갖다가 약하게, 마취 심도도 이제 얕게, 마취도 이제 약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고 빨리 회복도 이제 할 것 같은데, 테벳의 발표 논문 내용은 뭐냐면은 마취를 좀 깊게 해서 환자가 완전히 수술에서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서 수술이 잽싸게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돼서 끝나야, 그래야 이제 그 몸속에 투입되는 약의 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방 그 약이 이제 몸에서 씻겨 나감으로 인해서 환자가 빠르게 통증이 없어지고 회복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자기 업무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신 마취와 이제 뭐 수면 마취, 국소 마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용어의 혼란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전신 마취는 뭐냐면은 예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게 있는 것 같지만은, 자, 전신 마취는 중추신경계를 재우는 거예요. 자, 그럼 국소 마취는 뭐냐면은 국소적으로 이제 그 말초신경계만 재우는 거거든요.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건 뇌와 척수 뭐 이제 이런 쪽인데, 수면 마취를 한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프로포폴을 많이 써요. 프로포폴은 이제 맞으면 이제 자는 약이잖아요. 이제 진정작용,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이제 이런 쪽에 탁월한 약인데, 프로포폴을 쭉 이렇게 계속 이게 드립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혈관으로 찔러가지고 이제 넣으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환자가 이제 주무시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건데, 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중추신경계를 재우는 게 맞거든요. 그 심도가 조금 이제 약할 뿐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전신 마취예요. 수면 마취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전신 마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추신경을 갖다가 재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국소 마취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중추신경, 우리의 의식 자체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어떤 이제 국소적인 부분, 예를 들면 손가락, 뭐 코면 코, 이 부분만 딱 신경이 그렇게 억제한 상태에서 예술을 하는 게 그게 국소 마취죠.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전신 마취 약물을 삽입하느냐, 아니면은 혈관을 통해서 프로포폴 같은 약을 드립을 좀 하면서 중추신경계를 재우느냐, 그 어떤 약을 갖다가 몸속에 도달시키는 그런 경로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하면은 우리가 수면 마취, 수면 마취 얘기하는 것도 전신 마취예요, 사실은. 자, 마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가장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환자가 깊숙이 이제 잠이 들어버렸을 때 호흡까지 억제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마취 약물들이 이렇게 몸속에 이제 들어오다가 보면은 점점점 의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깊은 잠으로 이제 빠져들다가 보면은 어디까지 가면은 이제 아예 자기가 혼자서 숨을 안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자, 이때서부터가 이제 그 위험해지는 거죠. 내가 숨을 자발적으로 못 쉬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이제 바깥에서 산소를 이제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프로포폴이나 이제 이런 수면 마취 약을 넣으면서 수술을 할 때에는 잠만 자는 그 의식 레인지 안에서 이제 수술이 진행되면 참 좋은데, 어떤 환자분들은 그날따라 좀 예민하고 그날따라 조금 이제 기분이 조금 널뛰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의사는 환자가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술하는 도중에.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더 많은 양의 프로포폴 같은 이제 약을 갖다 더 집어넣게 돼요. 더 넣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꼴딱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그 단계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단계에서 이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의식이 낮아지면서 자발적 호흡이 멈춘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4분 동안 이제 우리가 산소를 주지 않으면 환자가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초래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모니터를 걸고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건드릴 때는 사실은 언제든지 자발적 호흡이 멈췄을 때를 대비해서 바로 폐에다가 산소를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도 수술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전신마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마취약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취약물을 주다가 환자가 너무 자네? 이러면은 산소를 갖다 그 다음에 쭉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기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수면 마취식으로 이제 프로포폴을 넣으면서 이제 하다가 호흡이 없어지는 단계를 딱 넘어서 버리면은 그때서부터 4분 내에 이 산소를 갖다가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만약에 이거 안 잡히네? 이게 산소가 어디 갔지? 만약 이렇게 하다가 많이 놓치면은, 그럴 때 이제 가장 성형외과에서 최고로 이제 의료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의학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많지만은,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게 많지만은, 수면 마취를 이제 통해 가지고서는 가슴수술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논문도 있기는 있어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는 전신 마취를 당연히 거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수술하다가 산소를 언제든지 투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 속에서 이제 수술을 갖다 진행하는 거를 많은 의사들이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안 그래요. 안 그런 이유가 이제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신을 걸려고 하면은 가스값이 들어가고 마취 선생님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수면 마취를 할 때는 프로포폴을 갖다 이제 드립만 이제 하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이때는 마취과 선생님이 계속 붙어 있지 않아도 돼요. 아주 큰 병원, 여러 개의 수술방이 이렇게 있는 병원에서는 이거 드립만 시키면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 4방, 5방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수술하게 되고, 사실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사고가 그런 경우가 이제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수술은 마취과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수술 과정을 갖다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프로포폴 드립하면서 이제 수술해도 안 될 건 없죠.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이제 수면 마취 사고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마취 사고가 거의 예외 없이 수면 마취 사고거든요. 그리고 프로포폴 사고고, 그 이유가 병원 입장에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안 걸고 수면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수술을 갖다 이제 자꾸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아주 이거 안전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또 이제 사로잡혀야 돼요. 또 의사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거기서 사고가 이제 나오는 거죠. 가슴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참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 생각에는 수면 마취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테베스 선생이 이제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기도 습관을 해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자,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게 최대의 안전, 그리고 최적의 수술 환경, 그리고 가장 빠른 회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약을 투여하느냐, 이제 마취를 할 때 무슨 약을 주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별로 없는데, 다들 이제 수술 자체만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마취를 할 때 나한테 주는 약이 뭐냐 마취하면서 이제 그거를 참 이상한 일이지만 안 물어보셔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전신 마취를 하게 해가지고 기도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근육이 이제 막 이제 긴장돼 있으면은 안 돼요. 근육이 좀 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근육 이완제를 줘야 되는데, 그 근육 이완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야 이제 가슴수술이 또 이제 빠르고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베스 선생이 이제 그것을 지적한 건데, 보통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르신 체형들이 많기 때문에 대흉근 아래쪽으로 보형물을 갖다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대흉근 아래쪽에 면을 이제 평면을 박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박리를 할 때 통증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흉근이 압력이 강한 상태가 되면은 수술자는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리고 뭐 이제 건드리고 하면서 더 많은 통증과 출혈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되는 거니까, 마취 시에 이제 근육 이완제를 갖다 조금 놔가지고 대흉근이 긴장하지 않는 상태, 좀 이제 널널하게 이제 느슨하게 축 처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술이 되는 게 가장 수술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 환자한테 트라우마도 적게 주고, 결과적으로는 수술 후에 환자가 빨리 회복되게 하는, 더 통증도 적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육 이완제를 이제 안 주는 상태에서는 기도 확보가 아주 절실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행해지는 가슴 확대 수술, 제가 볼 때는 90% 가까이는 근육 아래쪽에 들어가거든요. 이중 편면을 포함해가지고 근육 위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은 정말 이제 전체 건수로 따지면 10%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육 위로 할 때는 사실은 근육 이완제가 필요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리고 수면 마취로도 사실은 이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근육 아래를 건드린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전신 마취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근육 이완제가 들어가야 되고, 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육 이완제와 이제 어떤 이제 통증을 갖다 이제 가라앉히는 약물들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들어가죠. 전신 마취, 중추신경제를 재우는 약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전체 이제 들어가는 약물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환자가 빨리 깨고 빨리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약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불편해하는 그런 기간도 늘어나고, 머리 아프고 뭐 이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자기 일상생활로 이제 빨리 못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TV에서 강조했었던 거고요. 가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6년 동안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 가지고 가슴 확대 수술을 했었던